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오전장에서는 항생제, 해열제, 감기약 제약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블로그에 시황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13일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13일부터 행적 QR코드를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로 급변을 하겠다는 뉴스가 전일부터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의 코로나 정책은 굉장히 봉쇄 정책이었죠. 그래서 애플도 떠나고 뭐 다양한 국제 변화도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중국도 뭔가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니까 이 정도가 가능했지.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봉쇄 정책을 펼쳤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코로나 정책을 봉쇄 정책으로 펼치다가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 그럼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쵸? 접촉을 할 것이고 그동안에 없었던 코로나 환자들, 그동안에 보기 힘든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아마 기록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들도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각국의 항생제 해열제 품귀 현상에 제약주들이 급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시면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항생제 해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약 관련주 그 중에서도 특히 항생제, 뭐 해열제 이런 감기약 등의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변화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방역 규제 해제로 각종 질환이 증가를 하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다. 여기도 같이 보셔야겠죠. 무슨 말일까요? 네, 원료도 당연히 이게 그쵸? 뭔가를 가져와서 만드는 건데 이 원료 자체의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료가 원만하게 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이 있고 어쨌든 재료값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식품안전처가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료를 미리 확보하라는 공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 원료들을 가져가면요. 당연히 수급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 꿈도 생길 수 있지만 계속 뭐 내 아이가 아프고 누군가가 뭐 병이 나고 사망자가 증가한다면 건강에 대한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가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그 욕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일약품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화일약품은 이렇게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좋은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앞에 이 정도 정보를 조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은 보시면 원료의약품 생산 전문 제약사인데 코로나19 주요 체류된 진해 거담제 에르도스테인을 그리고 아세틸스테테인 등의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직결되는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종목은 국제약품이죠. 국제약품도 매매를 잘했고 오늘 시초가로도 너무 좋았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렇게 정보를 뚫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거를 한번 그어봤는데요. 지지와 저항을 역시 정보를 잘 뚫어줬고요. 국제약품 역시 왜 이쪽 관련주가 되었나를 보면 국제약품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업을 하는 법인인데 자 여기에서 세프미 녹스주사 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일직성 평가를 뭐 통과했다라는 2022년 4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일치성 평가는
뭐 중국 정부가 뭐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세프미녹스주는 폐혈증, 편도염, 기관지염, 폐렴, 신우신염 어떤가요? 감기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항생제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살짝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잠시 눌렸을 때 이렇게 좋은 종목은 이때쯤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나오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시세를 받고 있는 경보제약 일봉 차트입니다. 경보제약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전고를 가뿐하게 넘어졌네요. 경보제약도 한번 볼게요. 경보제약은 항생제, 항암제 등의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는데 주로 수출하는 곳이 일본과 중국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정화금도 상승을 하고 있죠. 대정화금은 많이 눌려있던 종목이어서 아무래도 여기 매물대를 뚫는 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조금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정화금은 면역 조절제로 사용되는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염증 치료제, 코로나도 염증 치료제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알려진 약물이다 해서 오늘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연제약도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연제약 보면 진짜 오랜만에 좋은 수급이 들어왔죠. 오전인데도 이미 전에 있던 수급을 뛰어넘었습니다.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분봉 차트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네요. 자, 이연제약 역시 항생제 감기약 관련주로 편입된 이유는 보시면 호흡기와 진통소염제 등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지금 대원제약, 조화제약, 대봉에릭스, 삼일제약 많은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있는 세 종목들이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련주를 보면 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것들 많죠. 부강약품을 보시겠어요? 부강약품 역시 우리가 감기약 해열 진통제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일제약 역시 보면 삼일제약 볼까요? 삼일제약도 역시 감기약 부르펜을 제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전 2022년 12월 13일의 오전 시장의 관심주는 뭐다? 제약 관련주가 되겠죠. 오랜만에 제약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코스닥에 주로 있는 제약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인해서 제약 관련주 이쪽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위드 코로나도 좋지만 그동안에 많이 중국으로 편입이 되어서 잘 갔던 종목들이 있죠. 화장품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OTT라든지 한한령 해제로 그럼 그런 종목들은 이 부분에 지금 제약 관련주, 감기약 항생제 관련주들 오르면서 시장에서 약간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멀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어찌됐건 오늘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항생제, 해열제, 감기약 관련 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